문서진의 찍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좀 뉴욕 증시 마감하기 5분 전에 정말 계속해서 장을 봤는데요. 나스닥이 딱 그 5분을 앞두고 드디어 양전에 성공을 하더라고요. 네. 3대 지수가 어찌 보면 좀 숨을 좀 붙여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 좀 받았는데 오늘 4월의 첫 거래일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제 뉴욕 증시가 좀 초반에는 분위기가 안 좋긴 했어요. 네. 금요일 날 관세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왔고 그게 이제 아시아 시장으로도 이제 이어지면서 아시아 시장이 중국 증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거의 뭐 폭락세를 니케이 네. 엄청 빠졌죠. 네, 뭐 대만도 뭐 가공도 많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폭락세가 만들어졌고요. 이게 유럽 시장이랑 그다음에 그 미 선물 시장에도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장 초반에는 미국 주식도 좀 급락을 하면서 이것도 월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또 이거 좀 안 좋, 국장도 좀 안 좋을 것 같은데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물론 뭐 새로운 호재성 재료가 나온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기간이죠. 오늘 그러니까 월말 윈도우 드레싱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단기적으로 숏을 쳤던 이 매도 포지션이 좀 청산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나스닥으로 따지자면 한 2만 선 부근, 뭐 19,000에서 한 2만 선 부근에서 매도를 많이 쌓아놨던 이 포지션들이 물론 뭐 제가 그들의 로직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면 확실하게 17,000을 깨면 이제 청산한다라는 로직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장중에 한번 밀고 딱 내려가자마자 그 시점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이 공매도 물량이 좀 청산되는 과정에서의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다. 그래서 양봉을 좀 만들어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오늘 국장 같은 경우는 어제 또 급락을 맞았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물론 뭐 좀 이렇게 반등이 흔히 말하는 반등 폭 자체가 아주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낙폭을 엄청나게 많이 회복했다는 거. 네. 저점을 감안한다면 뭐 2% 이상 상승인 거니까 이 분위기를 그래도 좀 국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게 추세적인 반등은 아직은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는 것처럼 재료가 뭔가 시원하게 나왔으면 그 재료에 의한 반등이면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추세적으로 봐야 되냐 안 되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아직까지는 좀 모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결국은 이제 결자 해지라고 트럼프가 묶어 놓은 거니까 트럼프가 풀어야 되겠죠. 결국은 그 관세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뭐 보편적 관세 안 한다고 했지만 지금 보편적 관세 할 분위기인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귀찮지 않을까요?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하나하나를 가지고 너는 부과하고 너는 부과 안 하고 이런 게 싫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방국 간에 약간 소원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야 나는 왜 포함됐어? 나는 쟤는 왜 빠졌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다 관세를 다 매겨놓고 너희가 그냥 필요한 사람 와서 협상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까요? 뭐 특히 일부 교육국 같은 경우는 미국 익스포저가 많지 않은 나라들이야 뭐 굳이 적극적으로 그 협상이 안 임할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는 강하게 관세를 부과를 했다 이런 이미지는 가지고 가는 거고 실제로 관세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게도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미국형 익스포저가 큰 나라들은 또 자기들이 알아서 또 관세 협상을 할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보편적 관세를 때리긴 할 것 같은데 이걸 뭐 보편적 관세라고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지난달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거 4월 2일 관세 때리고 나면 실제로 그 관세 관련 이슈가 저는 좀 사그라들 거라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근데 그렇게 안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워낙 돌발적으로 또 해놨는데 뭐 협상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또 뭐 잠깐 뭐 상품별로는 뭐 더 추가 관세를 매긴다거나 뭐 그런 불확실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저는 이만큼 지수가 빠졌다면 뭐 저는 4월 2일 날 관세 부과가 되고 나서는 흐름이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국장 역시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왜 롱머니가 안 들어오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제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네. 그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으니까, 이거 뭐 공매도 재개되면 들어온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흔히 말하는 타이밍이 안 맞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런 관세 이슈로 뉴욕 증시가 급락이 안 나왔으면 분명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관세 이슈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매도, 그러니까 롱머니랑 묶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 다시 저는 외국인들이 충분히 들어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도 저는 지금은 뭐 도망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버티고 있는 자리이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 자리는 또 아닙니다. 일단은 좀 관망하는 자리. 일단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고 얼마나 관세를 부과하는지 이 여부를 좀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태풍의 눈에 들어가기 직전 단계인 것 같은 그런 불안불안하고 위태로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거쳐 지나간다고 한다면 시차를 두고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일장 특징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 성광밴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어제 대표님께서 이전에 찍설주로 주셨던 S&T 에너지요, 5% 상승을 했습니다. 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움직였던 게 에너지 쪽, 그리고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이 이렇게 피팅주들도 같이 움직였거든요. 어떤 포인트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킹 반영이라는 거예요. 킹 반영. 킹 반영. 그 K, 우리 흔히 K장의 이제 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대부분은 많은 이제 이 흔히 말하는 하우스에서 리포트가 나왔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개인들이 걱정했던 거. 야, 그러면 많이 올라갔던 거는 그게 공매도. 그 대표적으로 조선, 방산. 여기는 공매도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던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자동차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오히려 롱머니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뭐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공매도는 무조건 올라갔다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는 걸 오히려 공매도를 치는 게 훨씬 더 큰 이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2차 전지가 더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확실하게 2차 전지가 더 많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어쨌든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감으로 미리 먼저 손절 좀 줬어요.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이제 싼데? 라는 생각했고 공매도와 관련된 우려감도 어찌 보면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으니까 생각보다 이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공매도를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개별 종목에 한해서는 공매도가 영향을 미칠 수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전체 섹터나 지수를 그러니까 섹터나 지수의 방향성을 공매도가 꺾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막 공매도만 이렇게 집중하시면 실제로 매매가 안 돼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이런 수급에 엄청나게 큰 많은 이 집중을 하시거든요. 물론 뭐 수급 중요합니다. 다만 단기적인 흐름은 수급이 결정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그 수급을 불러 들이는 건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조선, 방산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모멘텀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 이슈에서도 자유롭고 오히려 수혜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실질적인 실적 관련 부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한동안 조선주가 조금 주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흔히 말하는 조선은 수주 산업이니까 작년에 수주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럼 올해는 작년만큼은 안 받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정 받을 수는 없거든요. 도크는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무한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수주 관련 모멘텀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건데 뭐 그 이슈로 빠졌으니까 이제 그건 역시도 가격에 녹아났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이 업황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감은 없다. 그래서 미국의 오히려 LNG 건설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특히 뭐 조선, 그다음 피팅 관련 종목도 계속 좋다고 봐서 뭐 성광밴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뭐 빠지면 매수의 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또 성광밴드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기적의 선반영에 이은 킹반영, 성광밴드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전고점까지는 한번 목표가를 잡아와도 될 것 같습니다. 32,000원을 일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2만 원 여기에 설정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다 산다는 생각보다는 좀 떨어지면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전략으로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어제 한미반도체가 52주 신저가를 찍은 가운데 반도체 쪽 투심 안 좋았습니다. 특히 유리기판 쪽 도 마찬가지였고요. 유리기판주 안에서도 YC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YC캠 좀 밀리면서 2만 원이 깨졌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앞으로는? GTC 실망감이죠. GTC에서 뭔가 유리기판 이야기도 해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캠 이야기만 나오고 GTC 이야기는 유리기판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많이 지금까지도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 다만 유리기판에 그러면 이제 유리기판 안 쓰냐라는 거예요.
유류기판 안 쓸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확실하게 상용화는 된다라는 거고, 일단 뭐 소량, 그러니까 일부 품목에 소량 적용되는 부분은 한 연말 정도 되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건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모멘텀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도의 계획을, 양산 계획이 나온다면 지금부터 최소한 파일럿 라인을 이제 깔기 시작한다라는 점이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의 유리기판 관련 매출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식은 항상 선반영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정도에는 관심을 가진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와 관련된 이 관세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라면 나올 것 같긴 한데, 관세, 반도체는 예를 들어 미국이 그러면 관세를 매긴다고 해가지고 대안이 있냐라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우리나라,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고 뭐 대안이 있나요? 아, 마이크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흔히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때려서 마이크론이 그 많은 물량을 커버할 수 있냐라는 거죠. 벅차죠. 네, 안 되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미국 흔히 말하면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관세 관련 부분 역시도 이 반도체의 관세도 뭐 분명히 부과는 하겠지만 이걸 충분히 흔히 말하는 이 기업들이 가격에 녹아낼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부분을 크게 저는 계속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빠지면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최근 들어서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가 올라가고 있는데 관세가 만약에 실제로 매겨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수요가 훨씬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관세가 매겨지기 전에 미리 흔히 말하는 그 재고를 쌓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단기간에 또 오히려 수급적으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수요가 단기적으로 확 끌어지는 기간 동안 또 협상은 이루어진다라는 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지금 정도 가격대라면 충분히 저는 부담 없이 들어가도 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멘텀이 끝난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AI 관련해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거는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우려감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어제죠. 그 샘 알트만이 그 트위터에 글을 남겼잖아요. 여러분 제발 그만하세요 이렇게. 우리 잠 못 잔다고. 네. 최근에 이제 그 아시는 것처럼 그 챗GPT가 이미지 파일까지 변형하고 저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아, 예. 대표님도 하셨습니까? 네, 저도 그 중에 한 명, 그만하라는 사람 중에 네. 한 명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텍스트만의 흔히 말하는 이 알고리즘에서 이제는 결국은 이미지 되고 이게 최종적으로는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이 AI 하드웨어 인프라도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훨씬 더 많이 깔아야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반도체 모멘텀, AI 모멘텀 안 끝났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또 핵심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서 저는 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건 YC캠이기 때문에 오히려 눌릴 때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론도 샌디스크도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미리 또 물량을 땡겨받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많은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C캠은 가격 전략 어떻게 끌고 갈까요? 네, 저는 25,000원을 일단은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7,000원 설정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C캠까지 전일장 특징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장의 전략 세워봐야 할 텐데 대표님, 잠실에서는 4월 2일부터 석촌호수에서 벚꽃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항상 벚꽃이 피기 시작할 때쯤이면 국장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뭐 여전히 좀 흔히 말하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힘들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구간에서 뭔가 대응을 하는 영역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뭔가 대응한다?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대응보다는 좀 인내하는 구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추가적인 뭔가 대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때 여기서 국장이 이 정도의 반등이 한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바꾸는 거지, 지금은 저는 아직까지는 인내하는 구간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뭐 저는 뭐 오징어 게임 2를 그렇게 재밌게 보지는 않았지만, 네. 예, 그래도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대사.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예,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는 우리는 트럼프 1기를 맞이해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앞서 우리 여돈 앵커가 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1기 때는 처음에는 감세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관세를 하면서 오히려 중간 선거에서 졌다. 그걸 이제 교훈 삼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율 높을 때 지금 네. 지지율 트럼프 지지율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만 보면 트럼프 굉장히 못하는 것 같아서 지지율 낮은 것 같지만 트럼프 여전히 지지율 50%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지율일 때 안 좋은 걸 미리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때리고 나서 그다음에 올 여름 좀 이거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선거 내년이니까 굳이 급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 그때부터 감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안 좋은 부분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 결국은 요것만 지나면 뒤에는 훨씬 더 달콤한 제가 보기에는 뭐 감세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참고 인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해본 게임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 해봤기 때문에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버티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보단 인내 전략으로 오늘장 전략 챙겨봤습니다. 정상화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의 찍설주 한번 챙겨봐야 할 텐데요. S&T 다이내믹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서는 어떤 모멘텀 저희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조선방산이 이제 공매도 관련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 너무 지나치게 가질 필요는 없다. 모멘텀이 제가 집중하자고 했는 것처럼 방산 여전히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가지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 정도 빠지면 해볼 만하다. 그때 가지고 나올 때 너무 안 빠져가지고 가격이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떨어지면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S&T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그러니까 K9 자주포 그 다음에 뭐 K2 전차가 많이 팔릴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뭐 변속기라든지 거기에 장착되는 이제 무기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이거 이야기할 때 자주 박격포. 라는 쪽에 그런 박격포 이런 모델들이 계속 이제 수출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등에 업고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카이도 최근에는 또 수주가 또 나올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업체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저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유럽, 뭐 그다음에 뭐 중동 쪽에 계속 방산 비율 이 방산 투자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실적 관련 부분에서도 계속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시장이 조정 줄 때 이 종목에 뭔가 악재가 생겨서 조정을 주는 게 아닌 시장이 조정을 주면서 함께 조정을 주는 자리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래도 좀 버텨주는 것 같지만 뭐 현대로템도 지금 가져와 주신 S&T 다이내믹스도 사실 주가가 최근에 좀 우하향에 가깝지 않습니까? 방산주 계속 공매도 시작됐는데도 어쨌든 모멘텀을 보면 끌고 가기 좋다라고 바라보시는 걸까요? 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자리에서 방산을 공매도 세력들이 매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매도라고 하면 자꾸만 2차 전지를 너무 이제 집중해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2차 전지에 공매도가 많이 붙었던 이유는 실적 대비 너무 비싼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글로벌 내에서 우리나라 그 시기에는 우리나라 2차 전지만 그만큼 강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2차 전지는 다 우하향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다 우하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강했기 때문에 공매도가 집중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의 조선이라든지 특히 지금의 방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우리나라만 방산을 때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공매도는 신경 쓰지 마시고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공매도 하면 딱 2차 전지 생각나서 그때의 공포감에 방산 쪽도 약간은 잿빛으로 물든 듯 하지만 조금 더 모멘텀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보고요. S&T 다이내믹스 가격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 전고점 수준까지 저는 한번 노려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이거는 1차 목표가 일부러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시장이 워낙 좀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라서 일단 35,000원 정도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건 역시도 눌림목을 준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매수하시고 손절 라인은 25,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해보는 전략으로 전고점까지 열어보겠습니다. 목표가 35,000원으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